자, 그럼 어떻게 해서 프리랜서의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복잡한 세법에 맞서서 세법적인 정보를 드리고 도움드리고 있는 안낼 세금 채널의 달란트 세무사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만 다가오면 참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하지만 이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신다고 하면 금세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더 본격적으로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우측 상단 링크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보신 뒤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프리랜서의 세금 계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정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들을 만들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빙을 갖추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하면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소득 금액에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 결국 내야 될 세금이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매출이 적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매출이 점점 커질수록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절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생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프리랜서의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이때까지 사업을 해온 셈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매출이 7,500만 원 정도 그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세법상 의무를 추가하는 사업자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무실도 구하고 그리고 인건비도 어느 정도 넣어볼 수도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저희 채널 영상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되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게 되고 세금 계산서 발급과 현금 영수증 발급 등등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비용으로 혹은 매출로 발생한 것들에 대한 자료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은 점이 접대비라는 게 있어요. 접대비라는 그 단어의 어감이 좀 별로였기 때문에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이름이 변경되는데요. 접대비라는 이 한도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1년에 3,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똑같이 자영업자 취급을 세법상 하고 있다고 했으나 1,200만 원까지만 이 접대비가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순간에 3,6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2,400만 원 정도의 접대비를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1년치 소득을 결산할 때 있어서 비용을 넣기가 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또 내실 때는요, 보통 사업자 등록을 되게 간편하게 요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집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 있죠, 이 안에 해당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세법상 혜택을 많이 놓치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내가 사무실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혹은 김포 이쪽으로 하신다면은 수도권과 굉장히 밀집해 있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실 때는 일반 과세자로 할지 혹은 간이 과세자로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만약 기업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또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신의 업종과 상황을 잘 고려해서 간이 과세자로 낼지 일반 과세자로 낼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론 바로 폐업을 하고 또 일반 과세자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많은 비용들을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한 뒤에 폐업을 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요. 처음 선택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결론은
매출이 전기 기준으로 7,5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한 5월쯤에 홈택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의 유형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뜬다.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그리고 지역, 사업장 수대지 조심해서 내시기 바라고요. 세무사 기장도 맡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장부 작성을 하기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세금이 많이 줄어질 거고요. 그리고 세무사를 고르실 때는요, 요즘은 어플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집 가까운 데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한 곳에 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세요. 실제로 대부분이요, 세무사가 직접 관리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법 전문가를 찾아서 간 것인데 세무사가 아닌 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관리해주면서도 많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따져보시고 세무 기장을 맡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프리랜서에 관한 절세 방법을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안낼세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요, 앞으로 사업자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세금들에 대한 각종 절세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